수업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곧 이어서 실제로 내가 했을 때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학습 목표를 보면은 유기량이나 기본량과 단 유도량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보여줬던 이런 저의 모습이나 사각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단위에 대해 설명할 때 조금 더 학생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영상을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서도 그 기상청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탐구 활동을 하고 그런 후에 제가 순회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걸 찾아보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자랑할 만한 점, 특별히 이 수업을 짜면서 특별히 고려했던 점,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한 것보다 자랑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이승수가 도입해가지고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해서 여기서는 일기예보를 들고 와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탐구 활동 같은 경우를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잘라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량, 유도량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같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상청 웹사이트에 있는 일기예보 한 장면을 잘라서 애들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과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썼다라는 점이 보여요. 어쨌든 내 눈에 그런 점이 보이는데 그거를 좀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이런 의도를 짰다라고 소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대로 다 충실이 된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는데 미처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준비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날씨 얘기할 때 그 설명을 조금 잘 부실하게 했던 것 같은. 원래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라는 것까지가 우선 발표자의 생각이고, 사실 발표자는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습을 하고 그랬더라도 앞에 나와서 하다 보면은 내가 뭘 놓쳤는지 이게 참 머릿속에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마 같은 조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조가 아니고 그냥 수업을 참고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수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수업의 내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수업 행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앞에 기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 네. 지금 단원기획안을 보면은 부피, 속력, 농도 등의 과학분야에 노출한다고 했는데 PPT를 보게 되면 속력이랑 부피 같은 거는 왜 유도량인지 자세히 설명해놓고 농도 같은 경우에는 퀴즈에만 풀이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유도량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주로 이걸 가지고 설명했지. 유도량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했는데 뭘 했는지 이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 말씀. 지금 부피랑 속력은 했는데 농도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이 퀴즈에서만 풀이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이제 부피, 속력, 농도 등의 과학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 속력을 이제 유도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래 이 이상 더 적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등이니까는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생각에 유도량을 다 설명을 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2개만 설명했다. 네. 나머지는 아마 애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겠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듣고 보니까 그래도 농도 말고 또 뭐 있었나? 몇 가지 등은 퀴즈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면은 거기 한 줄 더 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농도나 또 뭐가 있을까? 밀도나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넣어서 애들이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이런 의미에서 유도당이다 라는 것을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거든. 근데 지금 이제 피드백을 한 사람의 의견으로는 뭔가 여기에 농도도 유도라고 설명할 것 같았는데 안 했다라는 것이 빠트린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거였는지를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입장을 얘기해봐. 뭐 빼도 될 만한 곳이었는지 아니면 듣고 보니까 의미가 나을 것 같은지. 일종은 비슷해요. 네, 저희가 일단은 처음부터 부피랑 속력, 농도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페이지에서 부피, 속력, 농도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려니까 뭔가 수업이 외적으로 좀 평이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바리에이션을 주고자 농도 같은 경우는 퀴즈를 하면서 해설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농도는 뒤로 빼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농도나 이런 것들을 뒤로 퀴즈를 해서 애들이 퀴즈만을 해도 애들이 알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는 실제로 해봐야 알지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찾아내는 좋은 피드백입니다. 또 다른 의견? 네. 보면은 탐구 활동 중에서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강의의 의미라고 해서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까지를 잘 구성한 것 같은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외국의 기상청 사이트를 접속해서 기본량의 단위와 유도량의 단위를 찾아보고 앞에서 찾은 단위들과 비교해보자라는 게 선택 활동인데 그럼 이런 선택 활동을 하였을 때 그 선택 활동을 추가적으로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피드백이나 아니면 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다. 그렇지? 이거는 우선 이 선택 항목을 짜게 된 이유는 애들마다 학습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위 두 활동이 먼저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활동이고 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수업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에 따로 피드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예정을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이 아닐까? 선생님이 손봐요. 네, 그것까지.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도는 이 선택은 심화 활동이었다는 거죠. 예. 심화 활동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학생 입장에서 저 활동을 할 것 같아. 그게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의도는 이게 애들이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할 애들한테 심화 과정을 주겠다. 또는 이 활동도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좀 기본적인 보충하는 활동을 안내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시도예요. 근데 의도와 시도가 아주 훌륭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는 소용이 없거든. 일단 확실한 것은 전달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 선택 활동을 하라는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선택 활동에 대한 피드백 자체가 교사의 일단은 수업 계획서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좀 막연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심화 활동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내는 필요해 보입니다. 또 나도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게 잔뜩 있거든. 여러분들은 더 많을 거니까 더 많지는 않겠지만 각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라도 생각나는 점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순회 지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사항은 어쨌든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거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많은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수업을 지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저희가 아까 탐구 활동 수료가 끝나고 탐구 활동에 대해 해설을 하면서 습도와 축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수련을 하다가
여러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진행 방식이었는데 몇 페이지 있어요? 근데 이거 다음 이 다음 페이지에 강상 어, 그다음 숫자까지 이거 네. 애들이랑 이거가 애들 많이 헷갈리는 거였다라고 설명하는 거 있어? 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판서로 습도와 축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아까 피드백 과정에서 수뇌를 하면서 애들이 좀 많이 틀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앞에서 설명을 한 거였는데 이렇게 짠 거였어. 네네. 그게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에 있었나? 수업 계획서에 좀 못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더 얘기할 텐데 우선은 이제 수업 계획서가 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다 못 담았어.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야만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을 내가 듣기 전까지는 수업 계획서상에는 그게 안 보였고, 그리고 아까 이걸 했다면은 내가 살짝 놓친 거 같아. 요거 설명은 듣긴 들었는데 이 설명이 여러분들 내가 쭉 돌아보니까 꽤 여러 명 공통적으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네요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소개하거나 했었나? 그걸 말을 말을 못했나? 어쨌든 내가 들었을 때 그 인지를 못했어. 그냥 쭉 선생님이 자기가 준비하는 걸 시나리오를 쭉 읽는다라고 느꼈지, 저기에 대한 설명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챘어. 분명히 여러분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업 반수하면서 배우는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또 다른 없어? 이쪽 했던 수업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찾아보세요. 좋았던 거. 분달력이라는 수업이가 되게 좋았는데 대표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의 좀 반응이나 그런 생기거나 학생들과의 좀 상호작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얘기 들었지?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가 뭐 부연 설명 최대한 말 소리 좀 너무 빨랐던 거 같고, 그다음에 좀 최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금 걸렸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잘못했던 원래 계획에 질문한 다음에 학생들 대답 듣고 할 때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그 퀴즈가 아니라 퀴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학생들의 반응을 좀 더 알아보고 하려는데 좀 급해져가지고 계속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 다른 학생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교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은 즉 내가 애들한테 질문을 해서 애들이 수업을 참여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 의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수업은 학생이 완성합니다. 교사가 아주 잘 준비해서 연습해서 수업을 하지만은 그것의 결과로 마무리를 찍는 것은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바랍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하나의 의견은 그게 선생님의 설명을 차분차분하게 잘하긴 하는데 애들이 참여할 여지 생각하고 답변하고 애들의 답변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해주고 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내가 똑같이 그걸 느꼈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총평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순수는 다 계획이 있었고 근데 그 계획이 어떤 잘 안 들어갔다. 그 내가 한 가지 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치 본 것은 수업 계획서야. 수업 계획서에 보면은 그런 게 특별히 안 나와 있어.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들의 수업 계획에는 학생의 반응 같이 해놓긴 했거든. 그래서 교사와
글쎄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애들의 반응이 다 뭐뭐를 이해한다, 뭐뭐를 이해한다라고만 돼 있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애들이 대답을 잘못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을 준다, 그런 계획은 없었어. 선생님이 말하면은 애들이 다 알아듣는 것만 있었지.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답변할 거다라는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래서 초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상세하게, 꼼꼼하게 대본 짜듯이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 또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렇게 하고 수업을 했고 내가 지금 피드백하는 시간에 일자 켰거든. 이게 조명 때문에 아까 뒤에 있는 학생들 판서는 거의 안 보였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너 혹시 그 자리에서 잘 보였어? 안 보였어? 그 빛이 있을 때는 잘 보이는데 빛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 내가 일부러 이거 반응 끌어내려고 불을 껐다 켰다 했잖아. 내가 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교사가 쓴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실제 학교 교실은 이거보다 좀 더 길잖아. 우리는 그나마 이제 극장형 교실이라서 앞뒤 간격이 짧은 편인데 보통은 이게 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 판사할 때는 불 켜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집중할 때는 이 조명을 끄고 하는 그런 간단한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판 판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고 좋은 시도인데 선생님이 심판 판서를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거든. 이 판사하는 걸 따라서 애들이 이 판서에 집중을 하고 내고 전달을 하고 그런데 별것도 아닌 조명이 어두워서 선생님이 판서가 잘 안 보인다. 또는 우리 지난번에 피드백 나왔었는데 판서할 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등장만 보이는 글씨가 안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제 그런 간단한 것들을 찾아내는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수업할 때 보면 좋아. 또 한 번만 더 의견을 네 가지, 몇 가지 질문이나 이 수업에서 이거 좋았다, 내가 따라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수업 방송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야. 네. 그 현장을 여러 개 사용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지워질 때쯤 해나가서 두 번은 집중하려고 제가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처럼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셔서 그런 아쉬웠어요. 영상은 몇 가지 썼죠? 영상은 2개. 영상을 고를 때 이 영상은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 어떤 의도로 영상을 보냈어요? 첫 번째 영상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이제 1m가 정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왜 1m가 왜 1m를 시험했는지 알아보면서 좀 더 학생들이 그 이번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m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은 말로 하는 설명 대신에 영상으로 설명을 했다. 그건 아마도 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애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이 뭐였지?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 영상에 보였던 의도.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전과 같이 제가 직접 이제 단위를 이렇게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를 기본 단위를 사용한 이유를 제가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라는 점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만으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사용하니까 학생들의 관심, 집중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두 영상 다 좋은데 둘 중에 하나는 좀 지루했고 하나는 좀 관심이 끌렸어. 일단 나는 그랬어.
대한 일조 여러분들 생각에 좀 더 관심이 끌렸던 영상은 어떤 거 약간 주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 영상이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연지는 어때요? 두 가지 있었어? 두 번째 영상이 좀 더 끌렸던 이유는 뭘까? 일단 영상 기 자체도 첫 번째 게 훨씬 더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 설명은 둘 다 나오네요. 첫 번째 영상은 단위가 어떻게 1m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는 건데 두 번째 영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수치도 피해 금액도 나오기도 하고 좀 직관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관심. 첫 번째 내용이 1m 어떻게 정해졌을까? 사실 그것도 좀 재밌을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글로 써서 글을 읽어도 상관없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도 상관없고 아마 교과서에도 써있을 내용이거든. 그것을 얘가 대신 읽어줘.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은 아마 교과서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을 거야. 구체적인 사례, 실제 사례. 그래서 아까 뭐 돈이 그래서 뭐 왜 영어로 얘기했지? 193, 1년 단위 그거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손해본 금액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내 실생활이랑 좀 더 관련이 되겠다. 우리가 수업 내용 분석할 때 내가 줬던 주문 중에 한 가지가 얼마나 학생들의 삶과 relevant하게 관련성이 있는 소재를 도입합니다. 이거였는데 영상 중에서 어쨌든 영상을 중간중간 도입한 것은 애들의 참여, 관심, 정서적인 참여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영상을 도입하려면은 이런 류의 영상이 그냥 영상 도입하는 게 다 좋다 그러면 수업 전체를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하던 거잖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상 찍어서 그거 본다고 수업에 효과적이지 않고 우리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영상이 언제 의미 있는가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길거나 그랬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씁니다. 그런 사례 하이탄한 점에서 의미 있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버릇 2,000원은 나는 못 느꼈는데 듣는 학생들이 느꼈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처음부터 잘 개선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피드백이 있고 내가 영상을 다시 봤을 때 특정한 말버릇이 있다. 근데 그 말버릇이 애들한테 수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가서 내가 몇 가지 좀 활용사 우선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짤 때 어떤 수업 구조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수업 모형의 틀에 맞춰서 수업을 짰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틀이 없었어요? 이번에 원래 1조가 됐죠. 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가비직 수업을 토대로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문답식 수업의 방식도 조금씩 채택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문답식 이거는 수업 방법이고 내가 질문한 것은 수업 구조예요. 근데 수업 모형이다. 근데 이 수업은 수업 모형이 딱히 없었어. 그렇지. 그래서 수업 모형이 딱히 없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서 질문한 그 의도가 있었나? 예를 들어 순환학습 모형이라든가 개념단어 수업 모형, 엑스프레스 모형 등이 있었거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자. 사실 발견학습 모형과 뭐 5E 그다음에 직소, STS를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강의 수업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네,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순환학습이 5에 이거는 우리 수업 배웠을 때 탐구를 할 때, 물론 여기도 탐구가 나오네. 좀 이따 물어볼까? 그게 정말 탐구였는지. 그러니까 탐구, 애들한테 탐구 능력을 키우거나 탐구를 통해서만 어떠한 지식을 배우게 될 때, 그때는 그런 탐구 수업 모형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게 낫고,
발생학습이니 뭐 드라이버 모형이니 이런 것들은 개념을 가르칠 때, 그 애들이 5개념이 있을 만한 개념을 가르칠 때 필요한 모형이고, 에스테스는 수업 목표 자체가 과학적 소양, 의사결정이라든가 가치 판단 같은 걸 물어볼 때 의미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본량의 의미, 단위의 의미, 유도량의 의미, 그거 가르치는 거였거든. 그래서 어떤 전달하는 게 낫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아마 도입, 전개, 정리, 평가 이런 일반적인 걸 썼고, 모형보다는 교수 방법으로 효과적인 전달이 되고 잘 되고요. 만약에 수업 구조가 특별한 그런 모형이 없다면은 수업 구조가 그래도 있는 게 낫거든. 있으면 수업이 뭔가 들었을 때 뭔가 수업이 좀 짜임새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수업 구조가 없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루해. 기승전결이 없는 거야. 그냥 기기기승승승승 끝나는 거야. 기승전결해야지 우리는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는데, 근데 모든 수업이 다 기승전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류의 수업은. 그렇다면 이런 류의 수업은 단순함을 막기 위해서 전달이 효과적이어야 돼. 재밌어야 돼. 정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조류의 수업이 어떠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탐구나 개념학습 같은 특별한 수업 모형이 없다면은 분명히 어떤 내용을 교사가 전달하는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이 될 것입니다. 강의식 수업.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수업이 많긴 하다고. 그렇다면 그 수업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돼. 애들의 반응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모든별로 질문해서 반응을 한다거나 등등으로 그 수업 구조가 없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잡았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수업 계획서상에는 이게 어떤 영역의 학습 목표이죠? 첫 번째는 지식. 밑에 거는 어떤 영역의 학습 목표지? 탐구 능력. 탐구 능력이라고 했거든. 근데 탐구 능력이라는 말을 살짝 거슬렀는데, 사실은 이게 탐구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종사를 여기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도 설명할 수 있다. 얘는 지식이고 얘는 탐구 능력이고, 앞에 거를 지식 이해라고 했다면은 다른 영역은 가정 교육 또는 가치 태도 등등으로 항목화하는 것이 기하할 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안 해요. 탐구 목표, 수업 목표를 두 가지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랑 이거랑 오피스텔 보인다고. 여러분들의 의도는 하나는 어떤 지식 전달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일상생활의 유용성이라든가 의미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확하게 2022 교육과정에서 가치, 태도, 영역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과학의 유용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자연현상을 기술할 때 일상생활에서 단위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등등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교사는 정확하게 2022 교육과정에서 가치 태도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를 반영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목표를 짤 때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가지가 되도록 다 들어가 있으면 좋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한 영역은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세 가지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병렬이 돼야 됩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수업에서 탐구 활동이 있었니? 탐구 활동이 있었니? 있죠, 지금? 있었잖아, 했잖아. 네. 그 탐구 활동이 내가 하는 그 탐구 활동이니까 탐구 활동의 목적이 뭐였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짰을 때 이 탐구 활동의 목적은 애들이 탐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탐구를 통해서 이런 단위나 기본량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었어? 아니면은 이미 선생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형성평가, 애들의 머릿속에 얼마큼 개념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형성평가가 목적이었어? 어떤 게 목적이었지?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배워가는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앞에서. 기본량은 뭐다, 단위는 뭐다 다 하고, 이거는 거의 끝부분에 형성평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것들이 앞에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의도는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 않았어? 아니었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차시 수업에서 소위 그 치트키? 뭐냐? 킥? 이런 거 있잖아. 이 수업의 내가 이게 막 부각하는 점. 탐구 활동이 아닐까 내 생각이 들거든. 이거 아주 잘했어. 아까 피드백이 나왔지만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어떤 실제 우리 이 기상 이거 굉장히 잘하는 이 기본연가 단위가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를 딱 뽑아서 이 안에서 기본연 찾기, 유도감 찾기, 단위 찾기, 헷갈리는 거 정리하기 아주 좋은 활동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잘 못 살렸어.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영상 2개까지 보여주면 이거 영상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근데 영상 2개 보여서 수업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종의 홍성 평가 같은 거야. 이미 다 배운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하는 거니까 앞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설명은 또 반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그 의도가 좀 헷갈리는 거야.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수업에서 중요한 탐구 활동이었던 것 같거든. 그럼 이제 과감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부터 시켜서 애들이 탐구를 통해서 스스로 기본론과 유전한 것을 알아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교사가 작전을 좀 더 세밀하게 짜야 돼.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준비는 잘했지만 그 준비한 것만큼 안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거와 관련돼 있어서 학생들에게 뭘 해야 될지 안내를 해야 되거든. 접속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동그라미가 애들이 해야 될 거야. 찾을 수 있는 기본량의 단위와 유도량의 단위를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똑똑한 대학 4학년들이잖아. 요걸 가지고 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교사가 했던 모범 답안과 같은 걸 할 수 있었거든요. 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본량의 단위와 유도량의 단위를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안내가 좀 더 불분명해. 아예 같이 웹사이트를 띄우고 선생님이 예시와 학교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탐구 활동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은 전달하는 수업이라고 했지, 내용을.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학생들이 얼마큼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따라갔는지 그 이해를 확인하는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영상 얘기도 빼고 탐구 활동 안내도 아까 중복됐으니까 빼고 애들이 탐구를 했어. 탐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은 어떻게 하지? 탐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발표하나? 아니면은 그냥 애들은 알아서 탐구하고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정리해줘. 여러분들 계획이 있었어? 애들한테 탐구시키는 거는 어떤 의도야? 탐구해서 발표할 거를 기대하고 시킨 거야?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거야? 사실 스스로 탐구를 하면서 저렇게 기본량과 유도량을 구분하고 탐구 활동의 목적대로 혼자서 생각하기를 바랬는데 생각만 하고 발표는 안 했는데 저희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해보자. 정리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뭐 걷지도 않고 발표도 안 시키고 여기다 학생 같은 거 정리하겠어. 이야기해보자. 이야기 안 시키구나. 이 이야기는 정말로 모든끼리 뭔가 이야기 논쟁거리가 있어 이야기를 시키는 것인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교사의 수업 행동에 안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애들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시키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보라고 선생님이 걷지도 않고 발표도 안 시키는데 이걸 참여하겠어? 선생님의 의도는 좋았지만은 본의 아니게 애들이 내가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종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칠판 판서는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이 있었어? 아니면 지금 즉흥적으로 순수한 거야?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나는 안 보이는 계획. 수업 계획은 있었어. 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10년차 교사라는 얘기를
5년 차만 돼도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아직 0년 차잖아. 판서는 계획이 있어야 돼. 내가 이런 어떤 내용은 판서할 거 허구하는데 왜 하필이면 아까 문도랑 뭘 판서했냐? 계획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지. 어떤 거 판서할 계획이었어? 조선시대 단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그래? 각 기분에는 되게 하나씩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조선시대에 그거를 왜 판서했어?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내용이 판서를 했을 때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더 생깁니다.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수업 계획서 여러분 3페이지짜리를 짰죠. 거기는 내용 괜찮아. 하지만 교사가 앞에서 주고받고 했던 예상하는 피드백,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 그런 것들이 여기 안 드러나 있었고 특히나 탐구 활동이 들어가면 이게 할 게 많거든. 탐구 활동에 대한 가장 손쉬운 수업 계획서는 애들한테 탐구 활동을 시킨다. 탐구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끝. 그럼 2줄이면 돼. 근데 실제로는 그걸로 수업이 안 돼. 탐구 활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야 되고 등등등 하게 되면은 수업 계획서는 좀 더 길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수업 계획서를 좀 더 상세하게 판서 계획이 있다면 판서 계획을 포함해서 넣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마지막 얘기 총평을 한번 해봐. 이 수업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연습했었을까 하는 얘기가 어떤 느낌이세요?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약간 느껴졌고 그리고 조금 더 계속 연습해서 다음 이제 직접 이제 학교 가서 수업할 때 좀 더 잘하도록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갑시다. 1차 수업은 내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까먹었는데 지난 마이크로 티칭 때 수업 방송 내용이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입으로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수업 방송의 결과가 중간중간에 잘 드러나고 그리고 이거 수업 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우리 졸업생 교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거 전달해서 맡고 있는데 수업하기 진짜 어려워요. 수업 짜는 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려면 할 수 있지. 욕심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막 애들 활동시키고 재밌게 수업하기가 2단원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통합과 1단원에 대해서 이런 실생활에 붙여지는 사례를 가지고 애들을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조금 더 애들이 능동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짰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발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한 6번 가면 쉬었다가 2시 10분에